소중한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막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제 일상이 뭐 무너진 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냥 계속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다거나 계속 신경 쓰이고 그럴 때를 저는 잘 보는데 사람이 일단 뭐 다 나랑 맞을 순 없고 1년을 사귀든 2년을 사귀든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뭐 맨날 즐거울 순 없잖아요. 맨날 긍정적인 영향을 나한테 주는 관계는 애초에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건 부정적인 관계를 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거기서 기분 나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취약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좀 표현에 취약해요. 그래서 좀 말을 예쁘게 해주고 뭐 진심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츤데레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랑 안 맞아요. 전 알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그건 아닌 줄 알아. 근데 내가 그 표현을 받았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따뜻함을 느낄 수 없어요. 일부러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아, 저 사람은 속은 아니겠지. 내 그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 관계가 지속이 된다. 그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닌데도 계속 나한테 계속 그런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줘. 그게 어떤 뭐 감정이든 정신이든 아니면 내 일상생활의 시간이든 그러면 저는 일단은 뭐 대화를 시도는 하죠. 그러니까 바로 뭐 손절을 한다거나 싸우자 이러진 않고 저는 엄청난 평화주의자거든요. ENFJ 평화주의자예요. 네. 네. 어지간하면은 좀 많이 참는 편이고 참다가 되게 이해하려고 해요, 상대방을. 그래도 안 된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일단 내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연락을 하든 만남을 가졌든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쉽게 말하면은 차단이나 뭐 요즘 말로 손절해야 하는 관계 뭐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냉정할 땐 냉정하는 거 딱 끊어낼 땐 끊어내야 내 정말 주변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손절도 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노력을 해볼 때까지는 해보고 근데 무조건 저는 그 말을 해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달라서 손절 자체가 또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거 자체가 너무 상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저는 거리를 두어요. 상대방이 보자 한다면 나 바빠 하면서 그냥 우리 그럼 다음 달에 보자 계속 미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 때는. 근데 계속 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네. 다시 만나도 또 그 문제가 그쵸. 그러면은 칼을 빼야죠. 그래. 왜냐면 인간관계라는 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정신 상태가 더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내 기준이 돼야지 그 상대방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손절을 절대 못 쳐요. 그래서 일단 내 기준으로 내가 힘들면 냉정해질 땐 그게 저는 그래도 인간관계가 소중할수록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자기의 취약점을 딱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취약점이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난 이런 표현에 약해라던가 뭐 어떤 표현을 들으면 하루 종일 막 생각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을 또 콕 집어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의도치 않아도 그 사람이랑 나는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있나.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면 뭐 애초에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 연인 이런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까지 내가 선택권이 없이 끌려가야 할까? 나에게 상처를 계속 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냉정해질 때는 냉정해지자.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흔히 그냥 MBTI에 비교를 하자면 E와 I의 차이일 수도 있고 성향 자체가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들은 노력을 굳이 하지 않잖아요. 노력의 그 레벨이 좀 다르잖아요. E들이랑 I들이랑. 맞아요. 그거에 그냥 단순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는 저렇게 사람이 많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은 그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그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같은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나는 왜 사람이 주변에 없지? 막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기보다 그냥 그 주변을만 봐요. 사람 많은 사람들 아까 물어보셨지만 그 사람들을 잘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소한 행운
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인복이라 하잖아요. 복이라는 게 저는 노력이 있어야 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근데 항상 사람들은 럭키라는 거는 가만히 있었을 때 오는 게 럭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복이든 뭔 기회든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얻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만약에 가능님이랑 저랑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어요. 그거 자체를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가능님한테 고마운다기보다 나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났네? 하면서 장점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나랑 제일 안 맞는 걸 먼저 찾는다기보다 나는 어딜 가든 항상 좋은 사람이 있구나,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이런 좀 활발한 성격 탓에 항상 사람이 좀 많았었어요. 그쵸. 주변에. 사람은 항상 많은데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날 알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뭔가 외롭고 공허하고 남들 보면 서로 잘 알아주고 되게 좋은 관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고, 나는 왜 저러지? 나만 이렇게 없는 것 같은, 인복도 없고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깨우쳤냐면 항상 제가 그 시선이 저랑 잘 안 맞거나 헤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연인 포함, 친구랑도 안 맞으면은 멀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관계가.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시선이 머물러 있었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준 친구들 이나 뭐 가족, 이런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치부를 했던,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면 내 주변이 다 복이어도 복인 줄 모르거든요. 한두 명이 날 떠나는 거지 항상 내 주변에는 한두 명은 또 있거든요. 늘 나를 지켜주는 그 한두 명의 이제 소중함을 깨우쳤을 때 그걸 알게 됐어요. 떠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자꾸 오랫동안 붙잡고 저 사람에 대한 서운함 같은 거를 내 관계와 내 인복에 이걸 동일시 하더라고요. 제가 상처를 줬던 한두 명한테 너무 몰입되지 말자, 거기다 의미부여를 너무 심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오류를 좀 범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린 케이스고, 그때는 막 서운했던 거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